미국 때문에 우리나라 손해가 이만저만이 아니잖아요. 언제요? 우리나라가 손해가 어떻게 이만저만이 아닌가요? 미국 70년사 전체를 돌이켜 보면은 난 완전 또 자유한국당 사람 되네. 이 태극기 모독단 할배들이 말하는 게 맞습니다. 미국 덕분에 한국이 엄청난 큰 이득을 본 거 맞아요. 피해를 본 것도 많지만 양국 관계라는 것이 밀접하게 돼서 미국이 없었다면 현재까지 우리나라의 발전이 설명이 될 수 있나요? 솔직히 예. 미국이 없었다면 안 되잖아요. 요즘 들어서 피해를 보는 게 아니라 도와주는 측면이 더 강하죠. 외교 북미 관계 문제에서 하여간 동북아 질서도 바뀌고 있고 하노이 회담 꼬인 다음부터 뭐 여러 가지로 뭐 그럴 뿐이지. 하여간 계속 그 돈 내놓으라 할 거예요. 그게 트럼프가 미국 대통령인 이유고. 그건 그대로 자주적으로 이제는 딜을 하면 되는 거죠. 주한미군이 없었으면 말이죠. 옛날에 주한미군이 없었다. 어떤 애로가 있었을까요?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현실적으로 한번 가정해 봅시다. 주한미군이 없었다면 우리나라 성장 발전에 결정적인 장애가 하나 생깁니다. 뭐가 생길까요? 투자가 해외 자본의 투자가 성립을 안 했습니다. 이게 결정적인 거예요. 안보의 직접적인 이득보다는 한국 자본주의가 성장하는 데 있어서 해외 자본의 투자가 결정적이었는데 주한미군이 있었기 때문에 이 투자가 성립이 된 거예요. 그게 가장 한 가지 이유입니다. 안보 환경이 보장되니까 경제 발전을 기약하고 투자가 이루어진 거죠. 그래서 한국 자본주의의 본원적 축적이라고 할 수 있는 자본 형성이 된 거죠. 근데 사실 이제는 꼭 필요도 없어. 이제는 꼭 필요도 없어. 그래서 뭐 나가려면 나가라 해도 되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진짜 쫓아내려고 그 얘기 하는 것도 아니야. 돈 얘기하지 말고 눌러 있어라는 미국 국방부가 우리한테는 요긴하게 협상에 그걸로 사용되는 거죠. 국방부 사람들은 뭔 소리 합니까 대통령님 이런 입장이겠죠. 미국이 트럼프에 의해서 완전히 접수된 나라도 아니고요. 국무부 입장 다르고 국방부 입장 다르고 이래서요. 트럼프가 완전히 주류를 제낀 게 아니기 때문에 탄핵도 당하고 트럼프가 완전히 주류를 장악한 게 아니기 때문에 지금 하노이도 잘 안 되고 그런 거예요. 거대한 역학관계로 보면은 미국이 완전히 트럼프의 미국이 아니기 때문에 아직은 하노이도 잘 안 되고 된 거죠. 2기로 넘어가면은 집권 2기로 넘어가면 어떻게 될지 몰라요. 자한당은 뭐 별로 중요한 요소가 아니고요. 미국 주류 국방부 등으로 대변되는 공화당 내부도 그렇고 거기를 트럼프가 싹 무시하고 밀어붙일 만한 힘이 없는 겁니다. 아직은. 그래서 재선되면은 뭐 여러 가지로 자신감을 갖고 할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한국 입장에서는 그렇습니다. 미국, 일본 때문에 성장 운운 발언은 거시기하네요. 하나도 안 거시기한데요, 양성우님. 2번, 3번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일본의 성장은 미국 없이 불가능했고 한국의 성장은 미국, 일본이 없으면 불가능했습니다. 그게 왜 거시기합니까? 그걸 왜 운운이라고 지탄과
뭐 얘기 뭐라 그래야 될 대상인 것처럼 각 잡고 말씀하시나요? 미국, 일본 없었으면 한국이 지금처럼 성장할 수 없었습니다.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사람들한테 벌벌 기자는 얘기는 아니에요. 그건 그거고 우리는 쌩 까면 되는 겁니다. 뭐 이들 덕분에 이들이 없었으면 우리가 발전이 없었다고 해서 이들한테 기여해야 된다는 얘기를 하는 게 아니잖아요. 이 힘이 세졌으니까 이제 당당하게 하면 되는 겁니다. 과정 원인 분석이 그렇다고 해서 뭐 이제 충성하자. 그거 자한당입니까? 일본, 미국에 충성하자.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는데 미국, 일본 근데 지들도 이익을 봤거든. 지들도 이익을 봤거든. 서로 이득을 본 그게 자유주의 세계 체제 아닙니까? 국제 분업 질서 속에서 우리한테 뭐 일방적으로 퍼졌나요? 뭐 지들이 이득을 보니까 그게 자유주의 세계 체제였고 지들도 다 이득을 받고 이렇게 우리도 이득을 받고 이렇게 그런 거잖아요. 한국이 없었으면 일본, 미국도 그렇게 발전하기 힘들었지. 그게 국제 무역 질서의 장점 아닙니까? 근데 시간이 지나 보니까 미국은 점점 경쟁력이 약해지고 그러니까 피해의식을 가지기 시작한 거죠. 미국이. 일본도. 씨 뭐야 이거. 얘가 왜 이렇게 커져. 우리는 왜 이렇지? 자기 나라 일이 잘 안 돼가니까 지금까지 하던 것보다 지랄 발광을 하는 거죠. 이렇게. 뭐야? 지금까지 이렇게 왔는데 FTA 재협상이라는 게 그런 거 아닙니까? 애초에 FTA 맺을 때는 자기들 좋을 거라고 생각하고 맺었는데 해보니까 한국만 좋아. 다시 해.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 FTA 1차, 2차와 비슷하게 70년 전체 관계를 재정립하고 싶은 거죠. 이제 한마디로 억울한 거야. 나중에 정산해 보니까 억울한 마음이 드니까 돈 내놔 하는 거예요. 괴롭히는 거고 관세 물리고 우리 때문에 너희들이 다 덕벗고 우리는 뭐 손해만 봤잖아. 뭔가 이걸 다시 우려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관세도 막 물리고 뭐 주둔비도 더 내놔 해가지고 짱알짱알 거리는 거죠. 근데 서로 너무 얽혀 있어가지고 사실은 고립주의라는 것도 말이 쉽지 너무 인터맹글 돼 있기 때문에 서로 엮여 있기 때문에 힘든 거죠.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거야 한마디로. 맞아요. 아이가 장성했는데 얘가 지 생각 덩치 커지고 이제 머리 굵었다고 지 위주로 생활하는데 보니까 내가 니한테 해준 게 얼만데 이 자식아 하면서 용돈 내놔 이 자식아 등등등 하는 거죠. 제가 지난번 방송에서도 산업정책이라고 얘기했는데 국제관계에서도 산업 흐름사를 보면은 그런 겁니다. 근데 이제 이 자유주의가 확장되면서 큰 이득을 봤는데 미국이 번영하고 그랬는데 이게 이제 슬슬 부작용이 생기는 거예요. 한마디로 자유주의 글로벌라이제이션의 부작용 때문에 미국 인민들이 느끼는 빡침이 있는 거예요. 간단한 겁니다. 결국 애플이 여러 가지 예 중에 제일 쉬울 것 같아요. 애플이 이거 다 중국에서 만들죠. 그렇지 않습니까? 애플 부품 뭐 그렇게 되고 다른 나라 자동차 산업 다 발전해가지고 미국 자동차 산업 경쟁력 약해져서 그 큰 문제죠. 미국 사람들한테 뭐 복잡한 정치 경쟁이 필요하겠습니까? 미국 자동차 산업 약해져서 실업자 생기고 공장 이렇게 되고 이게 다 글로벌라이제이션. 페이스북, 유튜브만 좋지. 아마존 네 가지 회사만 얘기해도 애플, 페이스북, 구글, 아마존 뭐 얘들이 방방 떠가지고 돈을 많이 벌고 엄청난 기업이 된다고 해서 미국 노동자들, 산업 노동자들
일자리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취업 기회가 더 생기는 것도 아니고 갈수록 이게 줄어드니까 이 문제 때문에 미국 전체가 우리가 70년 동안 뭐 한 거야 이렇게 된 거예요. 당황하고 있는 거죠. 70년 동안 굴려온 체제가 문제가 드러난 겁니다. 제국주의 본국한테 이게 좋은 게 아니네. 이런 분단의 책임은 누구한테 있을까요? 그 참 분단이 왜 생겼죠? 우리나라에 이게 왜 생겼을까? 너무 일본어 크게 그렸다. 분단이 왜 생겼죠? 제가 이거 여러 번 한 5번쯤 했는데 일본 때문입니까? 그 주축국가의 연합군 2차 대전 전쟁에서 하루아침에 냉전체제로 바뀌면서 생긴 거 아닌가요? 소비에트 군대가 이렇게 내려왔잖아요. 그리고 여기 히로시마 원폭 터뜨린 것도 이것 때문이거든요. 소련 군대가 굳이 책임을 따지면 소련의 문제는 왜 빼나요? 이 한국에 대한 지배권을 일본까지 쳐들어오려고 내려온 거예요. 여기 내려오는데 속도가 장난 아니었습니다. 단 며칠 만에 그냥 바바바바박 뚫고 들어왔어요. 여기는 필리핀 그다음에 어디입니까? 오키나와 통해서 이렇게 들어가는데 이건 매우 슬로우. 여기는 매우 퀵. 이렇게 1945년도에 사건이 전개되고 있었어요. 예. 참전을 늦게 했어도 속도가 빠른 걸 어떻게? 우리가 국사 시간에 다 배웠잖아요, 사실은. 매우 빨랐습니다. 오합지졸도 속수무책으로 밀렸어요, 만주에서. 그게 들어오는 겁니다, 이렇게. 조선으로. 소련군한테는 이게 조선이 아니고 지리적으로만 조선이지 일본 지역이죠. 그래서 원폭 꽝꽝 떨어뜨린 겁니다. 예? 뭐 어느 하나의 책임을 물을 수 있나요? 원폭을 터뜨린 가장 결정적인 이유가 이 주도권 이렇게 느리게 이렇게 하면요 일본에 대한 지배권은 소비에트가 이거 다 먹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일본 건국주의 수뇌부들이 항복밖에 없다라고 결론을 냈을 때 소비에트한테 항복해도 되고 미국한테 항복해도 되는 상황에서 항복을 미국 쪽에 한 게 일본 쪽에서는 신의 한 수죠. 그래서 점령이 여기까지 됐기 때문에 분단되는 건데 뭐 그걸 뭐 미국 책임이다라고 얘기할 수 있나요? 점령이 여기까지 들어왔어요. 그럼 여기서 분계선이 그어지는 거죠. 김일성이 뭐 될 거고 안 될 거고 떠나서 김일성 없었다고 뭐 이만큼 안 내려왔겠습니까? 그들의 시각에서는 여기 한 나라입니다. 이렇게. 그들의 시각에서는 이렇게 한 나라예요. 식민지로 점령당했으니까. 이렇게 한 나라입니다. 미국, 소련의 시각에서는. 그럼 밀고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그럼 독일은 왜 분단됐습니까? 독일은 왜 분단됐습니까? 똑같아요. 독일 땅에 이렇게 있는데, 같이 진격해서 소련하고, 연합군이 진격을 해서 딱 진격 중간에서 그냥 분단되는 거지 뭐. 똑같은 거죠. 빈 땅에 금긋기 한 거 아닙니다. 그냥 진격이 멈춘 곳에서 분단이 성립된 거예요. 독일도 그렇고 여기 한반도에서도 그렇고 각각의 진격이 멈춘 곳에서 여기서 전쟁 또 할 수 없으니까 선이 그어진 거죠. 이거를 전쟁 책임자인 일본을 왜 분단 안 하냐? 전혀 다른 차원의 얘기 아닌가요? 전쟁의 책임자인 그럼 이거는 이제 이쪽 철수하고 이쪽은 소련, 이쪽은 미국 뭐 이렇게 할 수도
뭐 완전히 불가능한 얘기는 아니네요. 여기는 미국, 여기는 소련 이렇게 하고 여기는 독립. 글쎄요. 글쎄요. 그런 책임 문제, 국제역학 관계에서 여러 가지 요인이 동시에 다 작용해서 결국 분단이 된 거고, 발언권이 한국은 없었잖아요. 이 관계에서. 그러니까 뭐 그렇게 된 거죠. 뭐. 미국의 책임이다. 어느 한 나라의 책임일 수는 없다고 봅니다. 모든 나라들이 관계한 역사 아니었습니까? 미국 편들라고 그러는 얘기가 아니고. 근데 그날부터 1945년 8월 15일부터 1945년 8월 15일부터 세계는 냉전이 시작된 거잖아요. 전혀 다른 세계로 단 하루 만에 싹 바뀌었습니다. 그랬을 때 미국의 세계 전략이 결국은 이른바 도미노 이론, 소련이 미국이 하는 모든 일은, 모든 대외 정책의 기본은 뭡니까? 적화 방지죠. 한반도를 중심으로 이루어진 이러한 체제와 여기 이제 이렇게 됐잖아요. 이렇게 됐잖아요. 그 다음에 이 체제의 이 선에 못 넘어오게 만드는 거. 여기가 졸지에 뭐가 된 겁니까? 척후 전진기지가 돼버린 거잖아요. 여기를 단단하게 안 만들면은 무너진다. 그래서 여기에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 부었잖아요. 뭐 폐허는 뭐 한반도만 남한만 폐허했나요? 여기에 우리가 이뻐서가 아니고 어마어마하게 쏟아 부어야 여기가 벽이 튼튼해져서 소비에트의 남하를 막을 수 있다. 그래서 덕분에 나중에 지나고 본 게 이 두 나라가 세계 산업 대국이 돼버렸잖아요. 뭐 그런 거 아닙니까? 예? 미국은 여기 있고 여기를 막으려고 어마어마하게 여기 독재 정부도 인정해주고 독재 정권도 인정해주고 여기 어마어마한 물량을 쏟아붓고 공장 뭐 자본 투하 여기 물건 사주고 자본의 이해랑 딱 맞아떨어져서 이 분단이 만약에 없었잖아요. 여기 뭐 이런 나라잖아요. 우리가 냉전의 경계선에 없었다. 여기 서독은 아닙니까? 서독 이쪽에 라인강의 기적은 왜 한강하고 라인강에만 기적이 있었어요? 독일 게르만 민족하고 한국인이 워낙 부지런하고 성실하고 우수해서요? 다른 나라에도 강은 많은데 왜 기적이 한강하고 라인강에만 있냐고요? 분단된 나라로서 냉전 소비에트 체제랑 경계에 있는 나라니까 물량이 이쪽에 왕창 투입됐으니까 기적이 일어난 거죠. 뭐 사실 간단한 거죠. 뭐 다행히 뭐 여기 발달된 지적 수준과 우수한 노동력이 다 있었던 것도 맞지만 기본적으로는 물량이 이쪽에 어마어마하게 경계선에 있었기 때문에 분단 국가였기 때문에 여기 어마어마하게 물량이 투입됐으니까 여기서 기적이 일어난 거죠. 두 곳에서 피해도 많이 보고 그 덕분에 또 이득도 보고 간단하게 보면 그런 거 아닙니까? 근데 이제 70년이 지나고 보니 피눈물의 역사도 많았지만 70년 역사가 지나고 보니까 일본이나 한국이나 이쪽에서 한국을 먼저 써야지. 한국이나 일본이나 독일이나 세계 산업 대국이 돼 있잖아요. 이게 사실이잖아요. 제가 뭐 여기서 사실 왜곡한 게 있나요? 뭐 나라들이 다 자기 나라 이익 위주로 움직인 거고 누구 이뻐가지고 밀어준 것도 아니고 지들이 다 이유가 있어가지고 밀어준 거고 그래서 역사가 공교롭게 그렇게 흘러간 거고 역사라는 게.
그 지나고 보니까 이제 미국이 이제 와서 우리 뭐 했지 그러는 겁니다. 갑자기 소비에트 막으로 냉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냉전이 유지되고 있었으면 트럼프가 나올 리가 없어요. 문제는 소비에트가 자체가 붕괴된 다음부터 그 다음부터 문제가 되는 거예요. 냉전 때문에 가능했던 세계 체제가 냉전이 사라진 다음에도 동일한 모양으로 유지될 수가 있겠습니까? 3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냉전 때에 필요한 항공모함이고 나토고 세계 군대고 이런 거거든요. 냉전이 사라졌는데 우리가 왜 이걸 하고 있지? 그런 거예요. 우리는 왜 일본, 한국, 중국이 이렇게 커갈 때 우린 뭐 한겨? 이제 새삼스럽게 고민이 된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가 뽑힌 거고요. 너무 심플하게 말씀드렸나? 그러니까 우리가 미국을 지탄할 때, 비난할 때 아직도 냉전 때의 패러다임으로 미국을, 일본을 비판할 필요는 없다는 얘기예요. 이미 냉전은 사라졌고 포스트 냉전 체제에 철도 깔은 거는 당연하죠. 자본주의 체제는 원래 그런 거니까. 키워서 잡아먹어야 되니까요. 뭐 철도 깐 거는 뭐 이뻐서 철도 깔아 줬겠습니까? 당연한 거죠. 자본주의가 원래 영국이 뭐 다른 나라에 한 것도 마찬가지고 이뻐가지고 키워서 잡아먹으려고 철도 깔아주고 자기들이 빨아먹기 편한 우정국 시스템 뭐 각종 법률, 민법, 사법, 뭐 권리, 제도 뭐 다 만들어야지 지들이 빨아먹기 좋잖아요. 한번 그냥 가가지고 물자 확 자원 팍 해가면은 빼가는 게 얼마 안 되니까 체계를 갖춰서 키워서 잡아먹는다는 체제 아닙니까? 그게 제국주의인 거고. 그래서 문제는 우리가 지금 고민해야 되는 것은 옛날에 미국이 우리한테 뭐 이런 나쁜 짓 했다. 그런 얘기가 중심이 되기보다는 미국 아들이 지금까지 미국 아들 입장에서 이래 70년을 굴려왔는데 미국 아들이 처한 입장이 지금 이렇구나. 그러면 우리는 뭘 어떻게 해야지 우리 걸 챙겨 묻겠냐. 이 얘기만 하면 되는 거지. 인마들을 하나의 인격적 주체로 생각해가지고 옛날에 냉전 때 우리한테 이랬는데 나쁜 놈 원흉 저랬는데 그런 얘기 할 때가 아니다 이 얘기예요. 제 얘기가. 넌 국물도 없어님께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그거예요. 이미 냉전 포스트 냉전 시대에 지금 우리가 뭘 해야 될까를 고민해야 되고 미국의 입장이 뭐고 일본의 입장이 뭐고 중국의 처지가 뭔가 이걸 얘기해야 되는데 냉전 때 벌어졌던 일 가지고 이 미국 분단의 원흉 그런 얘기 할 때냐고요. 뭔 소용이 있어요. 그리고 이게 다 80년대에 형성된 대미관인데요. 분단의 원흉. 김용호 선생도 여기 일조하고 있는데 저는 뭐 별로 긍정적으로 생각을 안 해요. 80년대에 형성된 그러니까 해방 전후사의 인식이라는 책의 사고 안에 아직 묶여 있다 이거예요. 우리의 이 국제 정세에 대한 인식이 해전사에 묶여 있어요. 그래서 안타까워요. 그거에서 벗어나야 돼요. 지금 우리는 이미 포스트 냉전 시대에서 그게 이제 이번에 기회 무역 외환도 그 맥락에서 나온 거예요. 야들이 와 이러나. 지금까지 이야기된 역사와 무관하지가 않아요. 예, 현재와 미래를 봐야 됩니다. 뭐 누가 나쁜 나라고 뭐 책임이 있고 뭐 책임지라고 한다 책임질 놈들도 아니고 우리가 뭘 해먹을 건가. 야들이 지금 바둑 두는 것처럼 야들이 지금 무슨 생각을 갖고 어떤 걸 중시하고 어떻게 움직일 것인가를 봐가지고 우리가 여기서 챙길 거를 동북아 한반도 평화공전 평화교류에 어떻게 써먹을 것인가만 생각하면 되는 거죠 뭐. 가장 중요한 게 냉전이라는 단어예요. 이 모든 걸 설명하는 게. 냉전 때 벌어졌던 모든 일들은 그때의 나름의 논리와 흐름이 있었던 거고요. 이제 냉전 이후 시대다. 포스트 콜드 워다. 그 냉전 때 생각으로 아베는 한국한테 꾸러 한 겁니다. 솔직히. 안 그렇습니까? 판문점에 초대 못 받은 것도 냉전 때 생각으로 한 거예요. 65년 체제도 냉전에 기반한 겁니다. 샌프란시스코 체제도 냉전 65년 체제도 다 냉전에 기반한 건데 냉전이 사라지고 나니까 당연히
뭔가 새로운 체제가 동북아에서도 만들어져야 되고 세계적으로도 만들어져야 되고 그런 거죠. 그때 우리 이제는 기회는 찬스다라는 거죠. 그때는 우리가 발언권이 없었고 존재감이 없었고 국력이 없었고 나라 꼴도 엉망이었으니까 속수무책으로 뜨거운 물 부어지면 아 뜨거라 하고 차가운 물 부어지면 아 차가워라 하면서 그럭저럭 온탕 냉탕 왔다 갔다 빛과 그림자 속에서 어찌어찌하다 보니까 어쨌든 결과적으로 우리가 국력이 세졌잖아요. 이제 그 세진 국력을 바탕으로 포스트 콜드 워 시대에 우리 발언권과 우리 헤게모니, 우리 이니셔티브를 어떻게 하면 뽑아낼까? 그거를 문재인 대통령께서 계속 고민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그렇기 때문에 제가 산업 정책적으로만 볼 때 미국, 일본이 한국 산업 발전에 기여한 바가 크다 얘기를 해전사적 시각으로 보면은 불쾌하고 막 그런 거죠. 근데 그 얘기를 제가 드리는 게 아니고 객관적인 사실이거든요. 한국의 산업구조 전체가 미국, 일본 국제분업 체제 하에서 여기 말단을 차지하면서 우리가 성장해온 거고요. 근데 이제는 역으로 여건기가 막 바뀌어가고 우리가 막 이쪽에 반도체 세계 시장을 지배하고 막 이렇게 돼버렸으니까 그럼 미국, 일본 덕택이었다 그러면 어떻습니까? 염장 디비는 건데요. 고마워 죽겠다. 이제 너희들한테 은혜를 잊지 않고 충성할게 이 얘기가 아니잖아요. 미국, 일본이 없었더라면 우리가 이렇게 발전하지 못했다는 얘기가 은혜를 잊지 말자 충성하자는 얘기가 아니잖아요. 염장 디비는 얘기잖아요. 니네들은 뭐 이런저런 꽁냥이 있어가지고 그랬던 모양이고 니네들도 이득을 많이 봤는데 어쨌든 땡큐야. 우리는 덕분에 이렇게 컸어. 염장 좀 속 디비지지? 뭐 이런 차원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그 있었던 일을 얘기하는 게 윤석열한테 제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고마워 너 덕분에 검찰개혁이 윤석열이 없었다면 우리가 검찰개혁을 이렇게 공수처법안 등등등 국민의 힘을 모아서 잘 해낼 수 있었을까요? 이 말과 똑같은 겁니다. 윤석열이 없었다면 이렇게 확실하게 검찰개혁 의지로 온 국민이 상의할 수 있었을까요? 이 말과 같은 거예요. 염장을 디비는 거지. 가성비 마이너스 놈아 용감아 이거 하는 것처럼 너희들 뭐 했니? 욕심 채우려고 뭐 이것저것 했는데 어쨌든 뭐 우리가 득을 좀 봤어. 이러는 거죠. 제 얘기의 기본 논조가 미국, 일본이 없었다면 우리가 발전은 이렇게 이 정도까지 발전할 수 없었을 것이다라는 말은 미국, 일본 염장 디비는 얘기예요. 제 얘기를 들으면 일본 애들 염장 디벼질걸요 실제로. 트럼프의 피해의식이 그거예요. 트럼프의 피해의식이 바로 그거예요. 제 얘기를 그대로 번역해가지고 미국, 일본 애들한테 영어, 일본어로 들려주면 진짜 염장 속 디비집니다. 아베나 트럼프나. 내가 열받는 게 바로 그거야 씨발 이럴 거예요. 걔들이. 내 말이 그 말이야 이럴 거예요. 그거 뭐 못 봐주겠어. 이 판이 왜 이렇게 된 거야 이러는 겁니다. 어찌어찌해서 우리 한민족이 이렇게 잘 헤쳐나온 거예요. 아무리 생각해봐도. 민주주의 수준도 발전하고. 그래서 우리 산업 발전에 미국, 일본의 기여를 높이 쳐주는 게 자존심 상하는 일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우리 노동자의 노력이 한국 노동자들의 노력이 없었다면 그런 얘기를 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미국, 일본의 기여를 인정해 주는 것이 염장 디비는 얘기입니다. 윤석열 칭찬하듯이. 이 일이 이상하게 이렇게 누가 이렇게 하면 작전을 짰겠어요 설마. 이렇게 되려고 작전을 짰겠어요. 그냥 자기들 그날그날에 자기들의 국가 이익을 위해서 하다 보니까 그렇게 된 거지 70년 동안. 누가 이런 원대한 세계사적 계획을 짜가지고 하겠습니까? 지들이 뭐 인간이 하는 일인데 다 지들만 좋게 하자고 했던 건데 그렇게 된 거지. 그죠? 하나님의 빅픽처라는 말 빼놓고는 불가능한데. 그래서 결국은 이걸 해결해야 된다는 거죠. 결국은 70년 동안 국력만 세지면 뭐합니까? 마지막 결실을 봐야죠. 그죠? 우리도 이만한 발언권이 생겼다 자족하면 안 되죠. 발언만 하면 뭐해? 프랙티스로 옮겨야지. 결국은 이거예요. 이거. 발언권 세지고 뭐 나름 뭐 한 마리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 국력이 2배로 3배로 팍 올라갈 수 있는 찬스를 잡아가지고 여기 남북 평화 공존 평화 교류 이거 외에는 민족사적인 과제가 없다 이거예요. 모든 힘을 모아서 어떻게든 이들의 중국하고 이걸 잘 이용해가지고 우리 성장한 국력을 이용해가지고 이 평화 공존 평화 교류를 확고한 반석 위에 올려 놓으면 70년의 한을 다 푸는 거죠.
분단의 한을 다 푸는 거 아닙니까? 그동안 좀 고로웠지만 너희들 덕분에 원쿠션 치고 제대로 잘 돌아왔다 이거 아닙니까? 통일 시대에서 분단으로 가서 괴로웠지만 대신에 그동안의 국력을 얻고 그 다음에 다시 통일로 간다. 야 그러지. 이게 가능한 거 아니겠어요? 확고한 남북 평화 공전 평화 교류가 우리가 평양 막 놀러 가고 평양에 가게 차리고가 돼버리면은 야 이렇게 잘 되려고 우리가 그동안 그렇게 고생했디나 이런 회고가 되지 않겠어요? 그 피눈물의 70년사. 근데 한편으로는 산업 발전의 70년사. 정치가 얼그러지고 왜곡되고 굴절되고 수많은 민주인사들이 희생이 있고 피눈물 나는 것도 있지만 또 한편으로 산업 발전도 되고 그래서 원쿠션 치고 들어오는 게 좀 길었지만 이런 일이 없었다면 매우 힘들었을 세계 중심 국가로의 도약이 결국 이렇게 해가지고 됐잖아요. 될락 말락 하잖아요 지금. 역사의 뭐 간지죠. 뭐. 제가 이걸 몰랐어요. 근데 이렇게 쭉 말씀드렸는데 제가 이걸 몰랐다니까요. 이런 얘기를 우습게 알았어요 제가. 말하자면은 해전사를 너무 싫어해가지고 젊을 때 너무 싫어해가지고 오직 무슨 생각만 했냐? 자본주의 사회 이 생각밖에 안 했어요. 자본주의 사회. 코리아, 사우스 코리아의 동북아에서의 뭐 위치 이런 생각을 해본 적이 없다니까요. 아프리카, 미국, 뭐 유럽 그냥 자본주의 사회, 사회주의 사회 이 생각만 한 거야. 또 다른 냉전적 사고죠. 그래서 인터내셔널과도 차가운 우체국이요? 아니 그냥 우정국. 이 생각밖에 안 했으니까 세계를 하나로 보고 하나하나의 국가의 개별적 사정은 생각 안 하고 세계 경제가 뭐 어떻게 돌아가느니 이런 것만 쳐다보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만국의 노동자가 단결하는 어쩌고 저쩌고 그 하나의 그 추상적인 모델 사회 그냥 자본가와 노동자로 이루어진 사회 이 분단의 선 이것만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대한민국의 이 분단의 선이 보이고서 이 계급의 분단의 선밖에 안 보였던 거예요. 전 세계를 하나로 보고 그냥 자본주의 사회 자본가 포스코드와요. 자본가 노동자 자꾸 이렇게 보는 거예요 세상을. 그러니 이 나라의 이곳에서의 특수한 사정이 이게 안 보이는 거죠. 새로 공부해가지고 제가 새로 깨닫게 된 제가 쓰는 해방 이후 70년사의 구도가 이렇게 나중에 제가 깨달은 거예요. 알고 보니까 되게 간단합니다. 그죠? 거대한 세계 블록 간의 전쟁 덕분에 피를 흘린 게 너무 많고 우리 민족이 대신에 이득을 본 것도 있다. 그거 아닙니까? 거대한 블록 두 개가 딱 맞닿아 있는 바람에 우리가 여기 있는 바람에 피 본 것도 무지 많고 일단 사건 당시에 6.25나 뭐 광주나 이런 사건 당시에 피 본 것도 많지만 구조가 일그러졌죠. 왜곡되었죠. 자한당 같은 애들이 설치고 민주주의가 제대로 발전을 못하고 이 안의 구조가 왜곡되었죠. 분단 때문에. 그죠? 그런 고생까지 다 해가지고 엄한 고생을 했는데 또 한편으로 우리가 노는 것도 열심히 하고 일도 열심히 하는 민족답게 산업 발전도 허블나게 많이 해버려가지고 이 체제 국제 분업 체제 덕분에 미국 아들이 그렇게 하는 바람에 몰빵하는 바람에 중화민군도 이기고 근데 이제 딱 마침 힘이 생기고 나니까 이게 없어진 거야. 네? 힘이 생기고 나니까 세계 블록이 없어진 거예요. 냉전이. 얼마나 땡큐야. 그럼 이제 이것도 없애야지 이렇게. 그래가지고 이렇게. 국토 면적은 이만해지고 국력은 이만해지고 이렇게 될 수 있는 거 아니겠어요? 70년 마무리를 우리 세대에서 하는 게 맞다 싶어요. 근데 그런 역사인식이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 정부에 있어요. 뭐 임종석 실장 얘기하는 것도 그렇고 단순히 정권의 지지도 유지를 위해서 남북 교류하고 그런 거 아니거든요.
정말 70년사 임시정부 이후 100년사를 3.1운동 이후 100년사를 염두에 두고 지금 남북 평화 공전 평화 교류를 추진하는 것이지 단순히 그냥 문파 문재인 정부 연속 집권 지지도를 위해서 지금 남북 평화 공전 평화 교류를 위해 노력하는 거겠어요? 제가 그 민주당 정부를 좋아하는 이유는 그거예요. 그런 거대한 역사 인식이 있다 이거예요. 민주당 정부가 그런 거대한 역사 인식을 갖고 정치를 하고 있다. 이해찬 대표도 그렇고 이건 김대중 대통령의 이제 유지고 그런 당이기 때문에 제가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거예요. 정의당 노동당은 옛날에 저처럼 생각하는 당이고요. 칼라가 노동 자본밖에 안 보이는 거예요. 근데 노동 자본 간의 관계도 이게 풀려야 사회주의도 이게 이렇게 풀린 다음에 사회주의가 추진되면 뭐가 뭐 장애물이 있겠습니까? 이런 민족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남북 평화 공존 평화 교류 확고히 된 다음에 복지가 강화되고 사회주의적인 정책이 많이 된다고 해서 아무런 장애물이 없잖아요. 쉽게 잘 될 수 있죠. 순풍에 돛단 듯이 갈 수 있죠. 지금은 이 분단 구조 때문에 이게 계속 힘든 거 아닙니까? 지금까지 계속. 예. 민주주의의 문제도 그렇고 노동 자본의 문제도 그렇고 다 이 구조 안에 질곡을 겪고 있었던 거잖아요. 그러니 N 개념이 먼저 앞에 딱 있는 이런 민족사 100년, 70년의 거대한 역사인식에 따라서 하는 민주당 정부가 지금 당장은 뭐 노동자본 정책에서 뭐 화끈하게 속 시원한 걸 못 해주고 뭐 그래도 뭐가 중요한디 뭐가 급한디를 알고 있는 정부다 이거예요. 못하는 건 많겠지. 근데 근본적인 역사인식을 제대로 갖고 있냐? 이런 역사인식 비슷한 것도 안 갖고 있는 자유한국당이나 뭐 다른 정당이냐? 이런 문제라는 거죠. 그래서 제가 문재인 정부를 지지하는 겁니다.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보면 못하는 거 졸라 많죠. 노동 자본 관계를 중심으로 보는 시각으로 보면은 하나하나 들여다보면은 디바 할 만한 거 많이 나옵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거라는 거죠, 이거. 이거 하나하나 현미경으로 들여다봐서 민주당 정부 개떡 같네. 그렇게 안 본다는 거죠, 저는. 이런 정부가 여당이고 이런 집권 여당이 있다는 게 민족사적 흐름에서는 정말 다행인 거예요.